너무나도 참담한 마음으로 3.1절 다음날 아침 3월 2일 토요일 조조를 봤습니다. 그동안의 좌파 역사학자들과 언론들에 의해서 이승만의 실체가 가려져 있었고, 진짜 이승만은 위대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다 이승만 덕분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가.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니까 건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사실은 정부 수립이라고 써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시점부터 건국으로 보려고 하는 뉴라이트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쯤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가 나왔어요. 유튜브에 가면 지금 다 풀버전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을 하와이 갱스터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큐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어두운 모습들을 이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까발렸어요. 그것이 아마 이승만을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들한테 쓰라리고 아팠을 것으로 보이고, 100년 전쟁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온 게 이번에 건국전쟁이다. 앞에 건국이란 말이 붙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라는 역사인식이 여기 드러나는 건데,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득세하기 시작했던 뉴라이트 역사가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에는.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부터 시작이라고 역사가들은 봐요. 근데 이제 이 뉴라이트들은 그렇다면 중국이라든가 만주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친일파들의 공로가 많이 감퇴돼요. 그래서 이명박 때 건국 8.15 광복절 이름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다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건국절 논란이 그때 시끄러웠는데, 바로 그 건국절 논란을 일으켰던 뉴라이트들이 이번에 제목에 앞에 건국이라는 말을 넣은 거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다는 의식이 여기 반영된 것 같고, 바로 그러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서 좌파 빨갱이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승만과 같은 영웅이 나타나 전쟁을 치러서 지금의 이 남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역사의식을 이승만의 전쟁과도 같은 건국 전쟁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남한의 번영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목에 건국전쟁의 의미가 그렇게 담겨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승만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건국이란 말하고 전쟁이란 말을 통합시킨 거고, 그냥 한마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좌파들과 싸우느라고 한국전쟁도 치르고 보도연맹도 만들어가지고 빨갱이들 척살하고 양민들 학살한 거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필요했다라고 보는, 우리 예전에 오제도 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상적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암세포와 그 암세포 주변에 있는 살을 도려내야 된다라는 표현이 오제도 나오잖아요. 네, 그 의식이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이 다큐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1960년 4.19 이후에 독재자이자 학살자이자 범죄자의 인생으로 사실 평가 끝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은 불의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불의로 규정되어 있는 이승만 정권을 다시 파묘해서 그 주검을 꺼내서 미화하고 거기에 뭔가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모습인데, 저는 이승만이라는 과거의 그 무덤 속의 인물을 꺼내어서 지금 이승만을
앞세워서 현재 이익을 도모하려는 특정 세력의 네. 사이코패스적인 쓰레기 다큐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이승만을 거의 신봉하는 광신도들이 출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그 대표가 여기 출연을 엄청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해요. 목사인데 네. 엄청 자기가 뭐 역사를 많이 아는 것처럼 진짜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용감한 발언들을 많이 하던데, 그리고 이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상임 고문이 누구냐면은 금남교회 김정민 목사입니다. 김홍도 목사 아들. 그리고 예전에 국방부 장관 지냈던 권영해 장로. 이번 태극기 집회 단골로 나와서 연설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 고문이에요. 이호 목사라는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들, 뭐,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큐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번영 국가가 됐다, 뭐 이런 논리고요. 교육혁명. 이승만이 아주 그 민주 시민 교육을 잘했기 때문에 이승만 덕분에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펴니다. 이승만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주의식이 투철해 있어서 거리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4.19를 할 수 있었던 건 이승만 덕분이다. 이게 무슨 논리일까요? 강감찬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거란이 침략해준 덕분이다. 결국은 지금 남한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건 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구나라고 60대 이상의 반공과 어떤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하는 세대들, 근데 뭔가 지금 젊은 세대들로부터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을 느끼는 그 세대들에게 이 다큐가 굉장히 큰 감동을 주도록 편집되고 연출된 것으로 보여요. 공론 내 2시간 동안 와 정말 그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일단은 그 지금 가장 논리적으로 이 다큐멘터리의 문제점들을 반박하고 계신 분이 이제 역사 강사인 황현필 씨. 네. 황현필 씨가 지금 10편까지 냈어요. 10편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독재 아니에요? 장기 집권이에요. 노태우 때 다음으로 의회의 자유가 만개했는데 이승만 시대를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국회 뿌라치 사건 같은 거, 그렇죠. 국회의원들 이렇게 탄압했던 사건, 반민특위 해산 사건, 부산 정치 파동을 통한 이런 그 개헌 시도,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해서 개헌하는 자기 정적을 아주 악으로 규정하고 제거하는 데 혈안됐던 이런 사람이 무슨 의회의 자유가 만개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목이 나와요. 3.15 부정선거는 주변에 이승만 측근들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회책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 전혀 몰랐고 결국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이고 이승만은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없다.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승만은 너무나도 순수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꼽히기 위해서 선한 의지만 있었는데 주변의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사상과 여순 사건은 남로당의 기획이고 이 두 사건을 본질을 보려면 학살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 피해자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 피해자는 무조건 정당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때 4.3으로 인해서 군인, 경찰, 공무원 1,000명이 사망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근데 4.3에서 최소 3만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됐다라는 얘기는 나레이션도 자막도 하나도 안 나와요. 여수, 순천에서도 민간인이 약 7,000명 정도 학살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나와요. 가장 결정적으로 정부 수립 전후 과정과 한국전쟁 시기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 다큐에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을 포기하고 도주했던 것 변증하고 있고요. 한강 인도교 폭파 그런 일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요. 그 무장 독립투쟁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승만의 외교투쟁론을 떠받들기 위해서
광복군이라든가 무력을 통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수립하려고 애썼던 김규식 선생이라든가 김대중 같은 인물을 평화적 대화론, 통일론자들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 같은 기만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식으로 묘사를. 이런 대목에서 딱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이 사무엘 네. 존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애국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애국이라는 것이 민족의 통일과 일치를 모색했던 이들을 다 사기꾼, 좌파로 몰아세우는 이 논리로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자도 아니었고요. 근대인도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사실 조선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왕족이었어요. 또 몰락한 왕족. 고종을 필두로 한 득세하는 왕족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던, 그래서 독립협회에도 참여하다가 나중에 한성 감옥에 수감이 돼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포기해야 됐던 절망적 상황까지 겪었던 이승만은 기독교를 선택하면서 이제 유교 이념에 입각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끝장내고 자기가 새로운 이념에 입각한 왕이 되겠다라는 의식을 가졌던 사람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승만은 기독교인이 되면서 근대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를 조선의 유교에 대체할 만한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채택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뭐를 볼 수 있냐면 1956년대 보면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 자리, 조선 신궁이라는 게 조선의 제일 큰 신사거든요. 일본 열도에도 3개밖에 없는 신궁의 위상에 신궁을 서울에다가 지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아마테라츠 오미카미라는 그 일본의 천조 대신을 모셔놓거든요. 해방되고 나서 일본의 그 신사의 재관들이 해체를 직접 해가지고 일본에 가지고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조선 신궁의 아마테라츠 오미카미가 모셔져 있던 신당의 그 자리에다가 1956년에 이승만 탄생 80주년 기념 동상을 세웁니다. 당시 동양에서 제일 큰 동상이라고 불렸던 25m짜리 동상을 세웁니다. 4.19 때 학생들, 청년들이 가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천황이 모셔져가지고 모든 조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사참배시키던 바로 그 자리에, 천황이 있던 자리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 이승만이 어떤 정치적 미래를 꿈꿨을지를 갈망했는지를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승만하고 가장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미합중국을 건국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조지 워싱턴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발 연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야, 내가 초대 대통령인데 이 나라의 헌법을 어기면서 종신 집권을 하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조지 워싱턴은 연임을 고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말년을 보냅니다. 이게 미국 건국 대통령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국민들을 식민지화하고 약탈하는 영국과 싸웠죠. 독립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영국과 외교 협상한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수행했다고요. 어찌됐든 제가 결론 내고 싶은 것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도 아니고요. 이 나라의 아버지 더욱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26일에 건국전쟁 2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승만의 뭐 성장기라든가 개인사를 많이 다루고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이승만을 많이 다룰 거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편은 이승만의 교회사적 의미도 더 많이 부각이 되고